시접은 워낙 두꺼운 햄브린넨이어서 모직일 때는 다림질을 한번 해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헤라로 손질을 좀 했습니다. 자, 보통 그 가방을 본을 만들어서 바느질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때 보시면 아마 제가 순간 생각이 나서 그림을 종이에다 그려서 설명을 드리면 좋을 듯한데, 자 잠깐 제가 촌에다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우리 가방을 만들 때 어떤 본들이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본들이 있습니다.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사각형을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요. 요 이유는, 요렇게 본을 그리시는 이유는 요 가장자리의 바느질을 용이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옆선에서 얘랑 얘를 받고 그러고 나면 둘이 붙어 있을 때 요 길이가 요 반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요 길이가 요 반이 되겠지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납작하게 붙여서 바느질을 하시면 얘가 삼각형으로 나오는 이 부분이 없어집니다. 요렇게들을 바느질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저는 굳이 이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얘가 바닥을 딱 잡았을 때 얘를 옆에다가 이렇게 세워 놓으면 가방 바닥하고 옆부분에 각이 조금 생기더라고요. 상당히 엣지 있어 보이게 됩니다. 저는 그 부분 때문에 요 제도를 잘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안감에 솜을 붙이거나 하면 이중으로 오면 또 예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작업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안감을 할 때는 제가 요 작업을 해서 얘가 워낙 두꺼운 게 옆에 올라오니까 안감에서조차 이렇게 붙으면 너무 두터워지니까 요 작업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저는 안감 바닥을 5cm 정도만 하고 싶거든요. 5cm 정도만. 근데 5cm를 하려면 2.5가 내려오니까 상그라올 때도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6cm를 기획합니다. 6cm. 자, 6cm를 기획하기 위해서는 꼭지점에서 3cm 되는 부분이요. 딱 꼭지점에서 3이 내려와서 선을 그어주시면 됩니다. 자, 저는 초크가 두터워요 좀. 그래서 왼쪽 이 바느질해서 나누어 놓은 이 선이 중심선으로 보시고 3이 되는 곳에, 자, 3이 되는 곳에 선을 그으시고 3에서 가로 세로가 왼쪽 오른쪽이 3이 되는 곳에 선을 그어 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그어 주시면 얘를 바느질 하시면 6cm로 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요. 시침핀은 당연히 꽂으시고 작업하셔야 됩니다. 시침핀을 꽂지 않으시면 삐뚤어지는 결과를 초래하지요. 당연히 저는 얘는 두터운 천이라 뭐 여기서 시작했다 여기 갔다 왔다 이거를 뭐 두터운 천이다 보니 한 땀이 떠지지 않아서 뒤를 쳐다보면서, 뒤를 쳐다보면서 이때 난 뒤쪽 선이 좀 자신이 없어 하시면 뒤쪽 선에도 선을 그어 두셔도 됩니다. 자, 초크는 두터워서, 초크 선 자체가 두터워서 바느질 하실 때 아래 위를 보시되, 자 보시는 것처럼 초크가 굉장히 두터운데 저는 초크의 가장 아래쪽 선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초크의 가장 아래쪽 선으로 내려오셔야 합니다. 이렇게. 자, 그래야만 선이 똑바라지는 역할을 하지요. 그죠? 초크는 두터운 선이 있어서 초크 위로만 올 거야 하고, 예를 들면 요렇게 올라오지 않고 예를 들어 이만큼 올라와 버리면 윗선이 벌써 초크선 안에서 0.5 정도의 간격을 봐야 하므로, 0.5까지는 되지 않죠. 0.1, 2 정도가 차이 나는 삐딱삐딱한 선이 될 것이므로 이렇게 선을 지켜가기 위해서 아래 위를 보면서 바느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삐뚤빼뚤해지고 있습니다. 자, 누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저한테
왜 재봉틀을 하지 않냐고 요즘 더 강력하게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고 하는데요. 물론 이런 부위가 재봉틀로 바느질 하시면 편리합니다. 빠릅니다. 효과적이죠. 왔다 갔다 해야 될 곳을 재봉틀이 그냥 한번 그 노루발에 물고 있을 때 왔다 갔다 바느질을 하면 되니까 일단 속도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속도감이 좋고 또 편리하죠. 손바느질보다 편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손으로 하냐? 재봉틀도 있는데 재봉틀도 할 줄 아는데 근데 저는 특별히 고집하진 않습니다. 이렇게 재봉틀이 있으시면 이런 부위를 재봉틀로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손바느질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어찌 보면 특별한 이유입니다. 저는 일단 재봉틀의 모터 소리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모터 소리를 좋아하시는 분은 없으시겠지만 저는 조금 더 유별나게 모터를 밟았을 때 그 재봉틀이 돌아가기 직전에 나는 웅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 왠지 벌써 마음이 허둥허둥 하더라고요. 그래서 허둥대기 싫어서 저는 느림이 좋은 사람이거든요. 느려서 천천히 하는 그 느낌, 그 질감, 뭐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손바느질을 그냥 합니다. 그냥. 그리고 가끔씩은 이제 판매하는 뭐 이런 것들 만들어 놓기를 재봉틀로 우르르 만들어 놓으면 되지 않냐 하는데 저는 아직은 판매보다 가르치는 일을 좋아하는가 봐요. 그래서 주문 제작을 해도 역시 손바느질로 그 뒤뚱뒤뚱한 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주문해 주시기도 하고 어쨌든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아까처럼 저는 중심으로 다시 갈 것입니다. 6cm. 두 번 바느질을 하시면 상당히 견고해지기 때문에 걱정을 하시지도 않아도 됩니다. 재봉틀은 또 바느질 하시다 보면 재봉틀 실은 밑실과 윗실이 되어 있어서 한 실이 끊기면 조금 당겨지면 뒷실도 다 터지는 경우가 있는데 손바느질은 일부러 내가 빼내지 않는 한은 삐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쯤 왔을 때 이제 뒤로 나가서 굳이 실은 안 자르셔도 되니까 요 부위만큼을 꺾고 올리는 거죠. 당연히 시접에만 얘를 부착합니다. 시접에만. 감침질로 하시면 됩니다. 얘는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의미지만 바깥쪽 천에 가는 거는 이롭지 않으므로 저는 얘를 다시 이렇게 바깥쪽으로 바늘을 빼서 이건 시접 아니므로 바깥에는 어찌할 염려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눌러주신 이 상태가 자꾸 두꺼우니까 접어도 튀어오려려 합니다. 내 바느질 선을 그대로 끄시고 지나치게 무리하게 위로 당기시면 안 되고 아래쪽으로 가셔도 안 됩니다. 두껍지만 최대한 딱 붙여서 내 바느질 선 아래선이 어긋나지 않도록 보정 잡아주시고 감침질. 자, 아래쪽에서 시접에서만 시접도 들리지 않도록 자 감으시는 거죠. 자, 보이시나요? 이렇게 하는 바느질을 감침질이라 합니다. 실이 바깥쪽에 한번 감았다는 거죠. 그죠? 감아서 감침질. 참 예쁜 우리말입니다. 감은 바느질이어서 감침질.
솔기를 나누었기 때문에 가름솔, 한쪽으로 밀었기 때문에 통솔. 뭐 이런 말들은 순수 우리말이면서 굉장히 정감이 있습니다. 저는 좋아합니다. 탱탱하게 당기시면 바닥이 고정이 되겠죠. 시접이 좀 올라온 느낌이 있어서 이럴 때 저는 왼손에게 무척 감사합니다. 왼손이 오른손을 뭐 축구도 그렇더라고요. 뭐 축구뿐만이 아니고 모든 운동들이 어시스트가 좋아야 골을 넣을 수 있다고들 얘기합니다. 바느질을 잘하게 제 오른손을 용이하게 바느질하게 하기 위해서 골무도 작용을 하지만 사실은 그 어시스트를 제 왼손이 너무나 잘해주고 있더라고요. 저는 늘 왼손에게 얘는 유달리 오른손보다 약해서 힘도 없고 얘는 바보손인가 봐 이랬었는데 사실은 바보손이 아니고 오른손이 하는 일을 묵묵히 잘 도와준 어시스트를 잘해준 공이 있는 손이더라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왼손의 힘이 충분히 가야만 합니다. 이쪽도 끄기 위해서. 자, 이렇게 해서 바깥쪽을 보시게 되면 자, 한번 뒤집어 볼까요? 바깥쪽을 뒤집어 보시면 가방 아래쪽이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단단해 보이시죠? 자, 이렇게 단단해 보이게 물론 이쪽에 오셔서도 안감을 넣기 전에 이렇게 헤라로 한번 해주시는 게 좋겠죠. 한 번 더 반대쪽 보시겠습니다. 반대쪽도 역시 아직은 이 상태로 두시고 자, 반대쪽도 아까 우리 6cm 했습니다. 그래서 6cm의 반인 3cm를 꼭지점에서부터 3cm가 되는 부위에다가 자, 저는 두꺼우니까 살짝 자, 이렇게 선을 그어 주시고 반대쪽 중심선에서 3과 3이 되는 곳에 맞추어서 6cm 이렇게 선을 그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어주시고 휘침핀 꽂으시고 모직천도 마찬가지고 햄프린넨도 마찬가지고 두터운 원단에서 바느질을 해야 하는 것은 항상 이렇게 좀 긴장감을 가지게 합니다. 손도 조금 사실 햄프린넨은 들고 다닐 때 정말 멋있는 가방이에요. 그런데 바느질 할 때는 손바느질 할 때는 아유라는 생각이 제 몽틀 해버릴까 하는 생각에 저도 유혹을 느낍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잘못 햄프린넨을 제 몽틀로 바느질 하시면 가정용에서는 그 유격을 잘 조절하셔야 됩니다. 바느질 텐션, 바늘 땀이요. 왜냐하면 바늘도 아마 좀 굵은 바늘로 바꾸셔야 할 거예요. 이유는 원단이 워낙 거칠고 두꺼워서 어쩌면 노루발도 일반 면용보다 조금 두꺼운 소재를 쓸 수 있는 게 좋으실 거고요. 일반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그 공업용 미싱일 경우에는 큰 무리 없이 지나간다고들 해요. 그래서 만들어 두시는 어떤 분들이 보시면 거의 다 모타가 가정용 미싱보다 조금 더 좋은 공업용 미싱을 쓰시지요. 자, 보이시나요? 가장자리에서 또 아래 위를 보면서 왼손가락에 어시스트를 받으면서 어시스트를 너무나 잘 해주는 왼손입니다.
얘가 도톰하긴 한데요. 그래도 부드러운 질감 뭐 이런 걸 좀 더 주고 싶어요. 그래서 이 앰플린네는 왠지 가방이 다른 앰플린넨들은 사실 후줄근한 맛에 듭니다. 근데 오늘 제가 만들 이 앰플린넨 또는 모직의 가방들은 좀 더 힘을 주고 싶습니다. 엣지 있게. 그래서 겨울 외투에 입었을 때 후줄근함보다는 조금 반듯한 힘을 주고 싶어서 저는 7온스가 아니면 5온스짜리 솜을 좀 넣을 거예요. 솜을 넣어서 바느질을 할 텐데 얘가 안감과 솜까지 넣어놓으면 굉장히 빳빳할 기세라서 제가 안감을 만들어서 안으로 넣어서 지퍼 쪽에서 공그르기를 해서 만들 계획입니다. 원칙대로의 가방은 제가 보통은 이렇게 지퍼를 다는 경우는 안감, 극감, 그리고 솜을 같이 놓아서 같이 지퍼에 바느질을 해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안감에다가 안감에다가 솜을 넣고 바느질을 할 계획입니다. 이유는 극감이 워낙 단단하고 빳빳해서 여기서 솜을 넣으면 작업하기가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그렇게 작정을 했습니다. 가장자리가 덜 간 것 같아서 한 번 더 지나갑니다. 옆에서 가장자리를 바느질해 주는 게 뒤집었을 때 굉장히 단단하게 만들어 주는지 안 만들어 주는지가 가장자리 바느질에서 결과를 내더라고요. 결과물이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솜을 놓고 바느질해도 그런 결과는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왔다 갔다 2번을 하신 거지요. 바늘을 뒤쪽에다 빼시고 아까처럼 여기를 빳빳하게 잘 접어주시고 아래선을 꺾습니다. 잘 꺾어서 돌려서 감침질을 하시면 됩니다. 감침질을 하실 때는 시침핀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시침핀을 넣어봤자 별 소용도 없고 해서 저는 왼손에 어시스트를 받죠. 이렇게 왼손으로 가장자리에 이렇게 꺼내주고 잡아서 꺼내주고 시접에다 감침질에 사인을 줍니다. 이렇게 그죠? 그러시고 또 한 번 더 감침질 굉장히 단단하게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이러합니다. 좀 모직이 얘가 가죽임에도 불구하고 제 골무가 워낙 습관적으로 골무를 쓰시면 한쪽만 이렇게 밀게 되니까 거의 바느질이 일정하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만 자꾸 구멍이 납니다. 근데 처음에는 굉장히 좋은데 구멍이 나면 바늘이 개를 타고 바늘 뒤쪽도 비교적 예리하기 때문에 그 구멍으로 바늘이 뚫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여기가 뚫고 들어올 만큼 뚫렸어요. 그래서 골무를 살짝 돌려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골무는 아주 옛날에 나온 딱딱한 그
3D 골무예요. 그래서 과죽이어서 딱딱하지는 않으나 좀 빳빳했죠. 그래서 옆선으로 이렇게 살짝 돌리면 여기 잡아놓은 부분이 옆선에서 약간 불편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좀 아깝잖아요. 구멍곡이 좀 뚫렸다고 버리기가. 물론 금액명도 싸지도 않고 해서 저는 조금 돌려서 씁니다. 이렇게. 자, 저는 항상 매듭을 밑에다가 묻어버리는 습관이 있어서 매듭하고 나면 바로 자르지 않고 약 2땀 더 가줍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극감이 완성된 거죠. 자, 한번 뒤집어 볼까요? 자, 바닥. 자, 안감을 넣지 않고서도 이쪽만 뒤집어 놔도 극감에서 제법 가방의 모양새를 보실 수 있습니다. 얘를 제가 먼저 박은 것은 얘가 이렇게 나중에 안감을 다실 때 제가 얘를 이렇게 내려앉혀서 할 계획입니다. 이만큼만한 가방의 사이즈가 쏙 들어가서 자, 이쪽이죠. 이쪽에 관건이 있어서 제가 이 가방을 지퍼를 이렇게 안에서 단 거죠. 자, 가장자리의 정리가 여기 시접도 두껍고 지퍼의 시접도 두꺼워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가 시접이 위로 좀 올라오게 할 예정입니다. 이만큼. 자, 옆 시접을 잘 만져서 나중에 한 번 더 얘가 쏙 들어간 장면, 여기는 튀어나오고 이렇게 들어가게 만들 계획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 자리를 한 번 더 스티치로 눌러줄 수도 있고요. 한번 안감을 넣어보고 생각하겠습니다. 뭐 미리 잡아줘도 괜찮긴 한데 얘를 잡아주고 나면 여기가 찌그러진 맛이 생길 수도 있어서 저는 어쨌든 아무튼 요 안쪽에 안감을 처리하고 난 뒤에 생각을 좀 해볼 계획입니다. 자, 이 가방의 높이는 가로가 38cm이고요. 바닥은 6cm가 됐고요. 마치 삐뚤은 것처럼 보이네요. 6cm가 됐고 전체적인 높이는 약 24 정도 됩니다. 바닥에 내려놓으면 제법 옆구리에 끼기에 좀 좋은 가방이 될 듯 싶습니다. 얘는 태그를 하나만 이용했죠. 왜냐하면 가죽 핸들이 이렇게 나중에 달려놓을 계획입니다. 다시 한번 이제 안감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는 일단 우선 한 80% 정도의 극감은 이제 손작업이 안감과 합체만 하면 되겠습니다.